저희 두 번째 준비된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로봇과 함께 막간의 자동차, 지주사, 금융 관련돼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할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를 하나 고르시오 나와 있습니다. 1번 반도체, 2번 원전, 3번 전력설비, 이어서 방산,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인텔의 10%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대가로 이 보조금을 받기로 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된 기업들도 인텔처럼 거래 대상이 될지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선 내년 물량 협상 막바지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로 앞으로 9월 안에는 HBM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도 함께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굉장히 기대감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수출 가시화가 된다면 올해부터 매년 4조 원 이상의 수주 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실질적으로 눈에 또 띌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 전력설비도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갑이다라는 내용이 참 많은데요. 국내 기업들 이제 변압기에 50% 관세를 받긴 하지만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익이 또 따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4번 방산 역시도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 부각될 걸로 보여지고요. 5번과 6번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리튬 모멘텀까지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하나만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어느 섹터에 눈을 들여봐야 할까요?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보시죠. 네, 문제가 출제되는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원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분께서는 각각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으니까 주요 쟁점이 있는 반도체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려보다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입니까? 일단 반도체들이 지금 최근에 가다가 조금은 쉬어가는 느낌이었다가 또 오늘은 또 강하게 또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가장 큰 걱정거리들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 이외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서서히 조금씩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미국 쪽 빅테크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수준에서 뭔가 해결이 될 걸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신제품에 대한 어떤 출시 일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게 지연되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라든지 이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엔비디아의 서버 주요 조립 업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콘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AI 서버의 출하량이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2~3배 늘고 있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수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기대를 해보신다면 역시나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오히려 반도체 업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이지만 H20 수출 중단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국 쪽에 H20을 수출하지 않는 대신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그러면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HBM4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급망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또 이제 자체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미국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전 지금 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많으니까요. 일단 소재, 부품, 장비 쪽 모두 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소재는 동진세미캡, 솔브레인,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심텍, 해성 DS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비는 한미 반도체와 원익 IPS, 마지막으로 테스까지 한번 묶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식간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을 마지막에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지금 우려보다 기대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미국 쪽에서 전에 오고 있는 우려 중에 대표적인 건 AI 거품론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마지막 불꽃으로 해서 폭락이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막 얘기가 미국에서는 들려오고 있는데 이 AI 거품론과 관련한 박철수 전문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관심도는 이미 많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관심도에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기울기가 가파랐던 기울기가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할지 안 할지 예측을 할 때 봐야 되는 게 항상 전방사로 수요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잖아요. 근데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뭐 메타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금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간혹 이렇게 약간 우려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조정이 나온다. 그럼 오히려 그때를 우리는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방사 수요라든지 투자는 오히려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 이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지 전문가가 2차 전지를 써주시긴 했는데 지금 눈빛을 보니까 이 거품론과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 CEO가 뭐 AI 거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좀 반대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거품이라는 게 실체가 없을 때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AI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실체가 있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0% 정도 사용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고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좀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나 뭐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시장들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특히 코스피에 속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전체적인 PER로 봤을 때 여전히 1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 PBR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바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단기 변동성이 나올지라도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기존의 추세대로 계속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골라주신 섹터는 마치 거품론이 있던 것처럼 주가가 크게 빠진 2차 전지에 대한 주목을 해주셨는데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분위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까? 네, 저는 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딱 들었을 때 2차 전지밖에 안 보였습니다. 오, 예. 네,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바이오 쪽은 뭐 관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원전은 너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를 고르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뭐 관세 같은 경우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뭐 부과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현지화돼 있는 산업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수혜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차 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3사라고 하면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있는데 미국 현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 완성차 업체 합작을 해서 총 100조 원대 이상의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IRA 이제 보조금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만큼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도 이제 현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탈중국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뭐 소재라던가 배터리 쪽에 있어서 탈중국화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서 또 리튬 가격 상승이라는 모멘텀까지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간의 이제 협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예시를 들자면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과 우리나라의 이런 투자 소식이 거의 뭐 재료 테마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간의 이제 협업이라던가 뭐 투자, 수주, 계약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까지 좀 모멘텀으로 나와준다면은 이 전반적인 2차 전지가 다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대미 투자 펀드 조성하는 데 있어서 3,500억 달러, 그중에서 2,000억 달러에 포함되는 게 이제 배터리도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더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남은 시간은 또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운자로 출시가 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주가도 또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시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정을 받고 다시금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 박철순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지금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앞서 특징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반기 또 임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실적이 나오면서 또 역시나 일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9월 중순이죠. 15일 날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뭐 한미약품은 테마에도 엮여 있지만 실적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성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장기 지속형 제형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환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넓게 열릴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보자면 펩트론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D&D 파마텍, 그다음에 G2G 바이오와 한미약품,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 일정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위고비의 가격이 저렴해졌다 이런 소식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로봇 얘기할 때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사실 그동안에 뭐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비교를 할 때 뭐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봐야 될 게 우리가 실제 소비자들의 후기라던가 예.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함에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울렁거림이라던가 배탈 이런 뭐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들에 따라서 사실 판매량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들이 좀 마케팅이라던가 홍보 쪽에 많이 비용을 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조율을 하는 기업이 수익성이 더 뛰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후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두 기업들이 어떻게 좀 경쟁을 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후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참고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름은 비만 치료제라고 붙어 있는데 사실 이 미용적인 목적에서 활용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또 과열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주가도 분석을 함께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